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올해 주택 거래량 중 증여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체 주택 거래량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타날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정보통 저희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21일 정부와 관계부처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2023년 내년도 경기 성장률의 그런 둔화세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3.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더불어서 경기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경기 위축들을 활성화시키고자 다양한 방편들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내용 중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논의 말씀을 드렸었던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의 그런 활성화 방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거래량 상승을 하기 위한 방법들, 취득세의 그런 중과 배제들과 다양한 혜택들이 또 나오고 있던 과중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2023년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을 어느 정도는 미약하게나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오늘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슈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022년이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2022년 시장 정리와 또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대표님을 부동산 정보통에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을 딱 5가지 정도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측이 아닌 분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던 금리 의 인상 상황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크게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이 묶이다 보니 굉장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근 지역들 그리고 전국적인 확산세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금리의 부담으로 인해서 매수자는 굉장히 매수하기에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었더라는 점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급상승했었던 가격들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실질적인 가격 괴리감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현금 유동성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런 여파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풀렸었던 자금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영역 요소까지도 실질적인 지금 현재 상황이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약 5% 정도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3.5% 이상의 물가 상승률들이 또 예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 완화들이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 저밀도 주택들에 대한 서울 지역 특히나 재개발 지역들 신속통합계획을 비롯해서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 재건축의 규제 완화들이 같이 함께 담겨지면서 이런 금리와 여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그런 모양새이지만 실질적인 금리가 하락되는 시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부터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2022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3.25%포인트에 지금 현재 지난 11월 24일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의 기준금리 여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가의 그런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물가 상승률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적절하게 당분간은 내림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작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의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래량과 또 분양 시장에 있어서도요 미분양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9월 달까지 41,600여 정도의 가구 수가 지금 전국 미분양 추이가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 5년 전부터 시작됐었던 청약 열기로 인해서 미분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급격하게 1년 전 약 2021년 9월부터 시작됐었던 전국 미분양 추이가 공급 물량의 증대뿐만이 아니라 또 매수세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월별 최고가로서는 거의 10,000여 건까지도 거래가 됐었던 이런 월별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7월부터는 1,000건 아래로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미분양 추이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격,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또한 하락세를 같이 함께 동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가격 지수도 떨어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의 많은 여파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부동산이 어떻게 좀 영향들을 받았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경호 기재부 장관께서는 이제 1%대 성장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영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20대, 30대에 굉장히 높게 상승되고 있었던 주택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집을 매수했었던 이런 그 가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부담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2배가량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집을 샀었던 이런 영끌족들은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약 시장에 있어서도의 위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취득세입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 자체의 위축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래 절벽이 보여주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의 감소 원인을 살펴보시면요. 기준금리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매수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가구의 대부분들은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런 대출에 대한 이자의 부담감들이 크게 작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실수요자들, 실질적인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이런 갈아타기 전략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수요자들 움직임들이 완전히 멈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1주택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수의 그런 수요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실수요자들이 전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유동성의 감소와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가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올해 이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발생이 됐었던 모습들이고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지자체에 대한 이런 취득세입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취득세의 세수가 30% 비중이 이제 구성되어 있었었는데 거의 뭐 서울시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취득세입이 감소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자체에 대한 부담감들도 같이 함께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인허가는 오히려 증가를 했으나 착공되지 않는 모습들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둔촌주공 사태들도 나타났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하기에 굉장히 부담감들 뭐 이제 시공사의 입장에서도 원자재 값의 상승 그리고 또한 대출 규제의 그런 모습들의 여파로 인해서 인허가는 받아놨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는 현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도 공급에 대한 공백기가 도래를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착공이 지연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2년 뒤 또 4년 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공급의 공백기가 또 재도래할 수 있다라는 모습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들을 또 고민해 볼 수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부동산 거래량의 거래량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난 윤 정권에서 나왔었던 실질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 6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10월 27일까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들과 그리고 공급주택들에 대한 대책들 마련 나왔었고 실질적인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내용으로는 부동산 실질적인 규제 지역들에 대한 해제가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었던 모든 규제의 그런 완화 정책들이 거래량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많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거래량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거래량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그리고 또 1주택자가 갈아타기 전략으로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기에 좀 원활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주택자가 움직이는 시장을 보여줘야 될 때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주택자가 시장 참여에 대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서 취득세, 실질적인 이런 조정지역에서의 취득세가 다주택자는 2주택 취득 시에는 8%, 3주택 취득 시에는 12%가 조성이 되다 보니 굉장히 취득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또는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물론 5월 달까지
내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양도 부담까지도 다주택자가 시장 참여에 있어서의 큰 부담감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 주택들은 과거를 돌아보시면은 어떻게 소화를 시켰었느냐.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주택자가 움직여서 이 미분양 주택들을 소화해야 된다. 결국은 투자의 개념으로서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실거주와 함께 더불어서 투자도 같이 함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 현재 LTV가 실질적인 10% 상향을 받기는 했었으나 기본 소득에 대한 대출 실질적인 DSR 조정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파트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비롯한 84제곱 국민 보급주택의 기준을 두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단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1일에 발표됐었던 내용들의 아파트 등록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연내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들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거에 종부세 합산 배제와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들이 같이 함께 이번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에 포함이 된다면 다시 한번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돌아서서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또 그런 주택임대 시장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딱 이거죠. 결국은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거래량이 상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의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규제를 완화를 먼저 시켜주고 그다음에 바로 실거주자, 실질적인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1주택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시장으로 경기가 같이 함께 부동산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정부가 펼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들 살펴봤는데요. 규제 지역들을 추가로 해제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조정하는 등의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이 거래량이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개선하고 등록임대 사업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말 여러 가지 규제들 추가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렇게 규제 완화의 열풍이 부는 이 시기 속에 2023년도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움직이신 분들이 가장 큰 수확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인데요. 자, 2023년에는 확실하게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절세를 활용하신다면 큰 차익과 수익들 그리고 또한 재테크를 같이 함께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1주택에 대한 실거주 위주의 시장 형성들이 이루어지면서 대형 평수, 큰 평수의 그런 주택들을 선호를 많이 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의 가장 큰 대표적인 평수라고 할 수 있는 소형주택들 굉장히 많은 그런 수요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모색을 해보시면은 추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비롯한 신속통화 기획들이 지금 현재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와 연계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들을 취득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고 장기 투자로서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대의 상승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입지 좋은 지역들을 선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역전세가 나고 있었던 지역들 꾸준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상승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런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시기라든가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요. 결국은 입지 좋은 지역들, 입지가 어떤 곳들이 좋을까요? 교통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무 시설들이 증가되어 있고 거주하기 좋고 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 좋은 지역에 대한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역시 혜택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파트 재건축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들, 특히나 1기 신도시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법이 또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한 물건들로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서울 인근 지역의 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지역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축으로 실질적인 분양을 받았었던 이런 지역들, 교통 인프라가 상승되는 곳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지역도 역시 규제가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세우시는 것은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차익을 빨리 실현해야지라는 조바심보다는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 활용 혹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기획 등 이렇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등등 여러 가지 투자 방안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박대근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네, 2023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02-3153-2667로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무료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요. 내년도 부동산 투자 전략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박대근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 전문가의 무료 세미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말이 이제 준비하고 있죠.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말 연시 준비 잘 하시면서 내년 시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이나 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또 싶고요. 올해 연말 연시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부동산 시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사님과 함께 알아볼 유망 지역과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입니다. 네, 소장님,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만나볼까요?
그렇죠. 이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라고 하면은 서울의 강남 4구라고 흔히 알고 있으실 지역인데 뭐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 그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강동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도시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에 또 마지막 남은 개발지가 상당히 유력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 지역은요, 특히나 이 9호선 연장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또 가지고 있겠죠. 9호선 연장선 자체에 이 역세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이 없던 곳 자체 지역에서 지하철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그러한 장점들이나 많은 혜택들을 그 주변 지역이 바로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9호선 센터공원역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상당히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이런 주거 지역만 형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타운, 직장과 주거와 그러한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고덕에 이런 업무단지, 대형 업무단지가 상당히 또 기다리고 있고 현재 하나 둘씩 준공을 앞다투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옆에 있는 강남이나 또 도심과 또 영등포와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업무층가 생겨난다는 점은 직주근접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도 포인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노후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재개발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신서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가로주택, 역세권 시프트, 다양한 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 이런 즉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안고서 개발 호재까지 풍부한 지역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교통과 주거시설, 더가 또 녹지 공간과 또 직주 근접까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값어치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좀 더 웃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 강동구의 위상이 무섭습니다. 강남 4구라고 불리는 한 곳인데요. 자, 그 강동구 중에서도 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고덕동의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고덕동입니다. 아무래도 지도상에 보시는 것 같이 일단 위쪽으로 한강변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한강변이 있다는 점은 주변에 간선 도로망이 너무나 잘 돼 있다는 또 의미이기도 하죠. 또 강변북로랄지 또 올림픽대로랄지 각종 간선 도로 타고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입지를 또 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고덕동의 위치 자체가 9호선 연장선이 예정돼 있는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도보권으로선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바로 앞에 이런 역세권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역세권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큰 값어치를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지하철이라는 것들 자체가 이런 발표와 함께 착공과 함께 완공, 즉 이러한 세 단계에 거쳐서 새로운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표와 함께 착공과 함께 완공과 함께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난다면은 상당히 초역세권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값어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또 가지고 있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이런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한강변을 끼고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공이 이제 앞으로 하나 둘씩 완성 단계에 바로 앞에 코앞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거 지역과 함께 직주 근접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미사신도시나 고덕의 G아파트랄지 A아파트랄지 도시화가 너무나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전에 상당히 논밭이고 밭이 있고 그런 지역이었겠지만 노후도된 지역들 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변신을 통해서 상당히 뉴타운 같은 스타일의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학군이랄지 도로망이랄지 주변의 도시화가 상당히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이런 저층 주거지 혜택 거기에 초역세권까지 9호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입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또 싶습니다. 또 강변 쪽을 끼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런 노선이죠. 간선 도로망들이고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충분히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강남 쪽을 가든 여의도를 가든
도심권을 가던 이동의 편의성을 상당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도 상당히 노선들이 5호선을 통해서 도심권이랄지 9호선, 향후 연장되는 9호선을 통해서 강남권과 영등포까지 급행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또 입지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강변과 가깝기 때문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특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덕 2-2지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덕동이고요. 위쪽에 바로 이제 9호선 샘터공원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초역세권이죠. 도보로 1분, 2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저층 주거지의 개발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도로를 끼고서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좋아지고 주변 지역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뭐 필지랄지 접도율이랄지 노후화까지 거의 완벽한 점수를 현재 매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지역으로 상당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주변에 녹지 공간이랄지 또 각종 도로망들, 지하철과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이러한 도로와 녹지 공간, 거기에 학군까지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상당히 그러한 여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 중에서도 다양한 여건들이 너무나 충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당히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의 입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9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9호선이 신설이 된다면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입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완공이 된다면 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고요. 게다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타고 영등포나 여의도 등 각종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이 점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강동구 고덕동에 이제 또 많은 일자리 호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양한 호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재가 없는 지역보다는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예정돼 있고 그것이 완성되면서 그 하나하나의 혜택들이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그대로 이제 토지로 흘러들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2040 서울 플랜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수 규제가 폐지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이러한 충수 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욱더 높고 더욱더 슬림화된 건축물을 한강변 위주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이렇게 높이 규제가 있었던 그러한 지역들보다는 높이 규제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슬림화되고 개방감이 좋은 그러한 건축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여건들을 도시계획상에서도 이런 것들이 해제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고덕 비즈밸리 자체가 대형 업무타운이죠. 하나, 두 개의 업체가 모여있는 것들이 아니고 무려 이런 150여 개 기업들이 입점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일자리랄지 또 경제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주거 지역에도 고스란히 흘러들기 때문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더욱더 이 지역이 업무타운들이 상당히 큰 규모로 형성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덕동 바로 맞은편에 이것이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이 고덕동에 위치해 있고 바로 위쪽으로 이게 고덕 비즈밸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랄지 인프라 시설, 그동안 부족했었던 인프라까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발의 호재를 또 품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9호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황금 노선이죠.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황금 노선. 9호선이 바로 이 샘터공원역에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샘터공원역 연장뿐만 아니라 또 8호선과 5호선 각종 다양한 노선들이 앞으로 연장 사업을 통해서 강동구 곳곳에 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9호선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샘터공원역이 초역세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옆으로는요, 구리부터 시작해서 강동구,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중부 이런 고속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 그냥 도로 짧은 도로의 공사가 아니고 대형 규모의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 비용들이 이 고속도로의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주변 지역들은 그러한 파생 효과로 인해서 토지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각종 대형 도로망의 개발들이 아무래도 세종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수도권과 또 경기권과 서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고 현재 안성까지 완성이 얼마 안 남았고요. 총 24년도까지 세종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완성이 되면은 또 다른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덕동이 재개발의 이런 유망한 지역과 함께 이런 교통의 개발들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개발 부분 또 이쪽 부분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덕동에 호재하면 역시나 이 고덕 비즈밸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 중소기업이 150여 개가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의 수요가 앞으로 더더욱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호선 4단계 연장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교통 환경까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고덕동 호재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고덕동 다세대 주택의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되고 또 예상 투자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얼마나 또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평가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자, 현재 시세 자체가 4억 7천에서 4억 한 7,500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저층 주거지고 노후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낮은 점을 또 감안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한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대, 2억 원대 초반이면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고서 또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다시 부활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로 가격도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요,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100에서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자체도 약 2억 원대 초반에서 충분히 수익형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로 가지고 있는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과 함께 고덕동 다세대 주택의 시세 분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2억 원 초반대로 예상 실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1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 주택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알아볼 유망 지역과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빌리지형 복합상가인데요. 전용 면적은 약 90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6억 1천만에서 6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고양시 덕양구로 와봤는데요. 상가입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그렇죠. 고양시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시 덕은지구 상당히 또 생소한 분들, 생소하게 접근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암동과 거의 생활권을 같이 쓰기 때문에 범서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탄생되고 있는 또 덕은지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권에 범접해져 있고요. 초근접한 범서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암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상암동과 함께 더욱더 가치의 재평가가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즉 이런 상업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지역의 상업 비율이 1.3% 상당히 낮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급이나 또 이러한 미니 신도시, 재개발 뉴타운들이 만들어지는 곳들은 상업 비율 자체를 거의 한 3% 내외로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 비율 자체가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낮죠. 거기에 또 항아리 상권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의 안정적인 임대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거주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덕은지구가 이제 입주가 내년 초까지 줄줄이 입주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이곳에 또 들어설 것이고 상암동에 2만 5천 세대, 이곳에 거의 한 8천 세대급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증가가 되고 인프라 시설이 확장이 되는 모습들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교통과 또 일자리, 인프라까지 현재 앞으로 많은 것들이 신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함께 주거와 함께 직주 근접성과 상업시설이 더욱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방금 덕은지구를 한강권 범서울권이라고 칭하면서 상암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고양시 하면 워낙 일산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덕은지구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한강변과 가까운 곳은 물론이고 이 대규모 업무지구와도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이제 자세한 입지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상암동에 바로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상에 보시면은 덕은지구가 현재 표시가 되어져 있고 한강의 물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제 상암동 DMC가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경계에 있습니다. 서울의 경계에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강권을 끼고서 각종 업무처들까지 이동성이 상당히 확보가 되어져 있고 반대쪽에는 마곡지구랄지 강서지구랄지 또 아래쪽으로는 여의도나 영등포 지역, 멀리는 마포, 용산까지도 차량으로 20분, 30분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강변을 타고서 각종 도로망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상당히 위치하기 좋은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창릉 신도시의 개발이랄지 또 이런 향동지구가 개발이 완성이 되었죠. 주거 지역들이 현재 안정화가 참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상업시설이 입주하게 되면은 상당히 독점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도상에 하늘에서 바라봤을 경우가 바로 이제 상암동을 끼고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덕은지구가 하늘 뷰로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암동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상암동 진입이나 자유로에서 간변문로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이제 주거 지역과 상업시설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줄줄이 주거단지 부분들이 입주가 줄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800세대급 정도가 이곳에 또 입주를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제 국방대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2,400세대가 더욱더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입지 자체가 한강권을 끼고서 이러한 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상당히 가치의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덕은지구는요, 위쪽에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곳에 또 많이 입주하시거나 또 이곳에 이동성을 확보하시는 분들 자체가 강서나 마곡, 김포, 또 은평구랄지 아래쪽에 영등포와 또 이러한 용산 지역, 여의도 지역, 마포까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주변에 이런 직주 근접성이 많은 업무단지들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 위치한 이 역시도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형 업무처들로의 이동성이 상당히 확보가 잘 되고 있고요. 주변에 향동지구랄지 창릉 신도시, 향동지구는 완성이 됐지만 덕은지구가 이제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요. 창릉 신도시 자체도 이제 2020년도 후반부에 상당히 큰 규모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시설과 주변에 붙어있는 이러한 업무시설들도 이러한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상업시설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또 많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덕은지구는 한강변에 끼고 있는 입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한강권은 앞으로 가치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울에 바로 근접해 있는 초근접해 있는 지역 지구이고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상암동과 함께 이러한 생활권 자체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덕은지구의 가치적인 부분이 앞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덕은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서울에 위치한 각종 업무지구와 가깝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암 DMC는 물론이고, 네, 창릉 신도시 그리고 마곡지구, 네, 여의도까지 다양한 곳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주거 지역은 굉장히 많은데 상가 시설이 부족할 만큼 이곳에 상가가 들어선다면 더욱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저 입지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투자에 앞서서 상권 분석을 상당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또 다른 상권에 비해서 상권 비율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당히 독점할 수 있는 상권의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가격이겠죠. 가격에 장사 없거든요. 그죠? 저렴하거나 뭐 합리적이거나 뭐 너무 저렴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죠? 이 고양 덕은 자체가 서울권에 거의 범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강서나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문정까지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가치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범서울권에 인접해 있고 또 주거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이런 상권들의 분석을 통해서 상당히 평당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가 강서나 뭐 구로, 금천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입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런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결국은 지리적인 장점, 입지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강변에 입지한 이 덕원지구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가치의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덕원역뿐만 아니라 상암역부터 이 덕원역까지 이어지는 이 서부광역철도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는데 이런 서부광역철도까지 만들어진다라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는 대중교통 자체가 버스 노선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노선들이 현재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이 덕원지구 자체가 이런 주거시설과 함께 아래쪽에 위치한 한강변을 끼고서 상업시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업시설을 마주보고서 주거시설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도시개발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지구단위 개발 계획 구역으로서 아무래도 상암동과 연계돼서 만들어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만들어진 그런 미니 신도시다 보니까 이러한 국방대 부지랄지 아래쪽에 있는 국방대 부지 벨리타운도 많은 개발들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26년도에 국방대 개발 부지에 2,400세대가 새롭게 또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맞은편으로는 미디어밸리라는 업무지구가 상암동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많은 업무타운과 함께 상업시설 또 인프라 시설들이 이곳에 곳곳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완성되는 시기에는요. 덕원지구의 가격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상당히 또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부광역철도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현재 지하철역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던 곳에 또 새롭게 생겨난다는 점은 바로 이 덕원의 초역세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또 가지고 있고요. 한강변을 따라서 덕원지구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상암 DMC가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생활권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은 생활권을 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제2자유로와 함께 서울 문산 고속도로랄지 또 내부순환도로까지도 근처에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시던 상당히 이동하기 편리한 또 이러한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에 편리한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즉 한강변에 입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부광역철도와 함께 완성과 함께 지금보다도 더욱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와 함께 상업시설도 상당히 현저히 낮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함께 개발 호재까지도 풍부하게 배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덕원지구의 일자리 호재와 교통 호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 덕원지구 상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되고 또 예상 투자 분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세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평당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고 향후 앞으로 역세권이 들어오는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가격 자체가 6억 1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러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70%, 80%까지도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 자체를 일으킨다면은 예상 실투자 자체가 한 8천에서 한 8,4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보증금 자체는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 한 260에서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상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가 좋고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 바로 덕은지구가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서울과 초근접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상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덕양구 덕은지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신 소장님, 아쉽지만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양시 덕은지구와 관련한 상세 사항들 저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